일본의 국가비전과 위험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국가비전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최근에는 안전보장, 경제안보, 기술주도, 지속가능성, 지역 리더십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발표한 신자본주의 비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경제안보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 지방창생과 인구 감소 대응 등의 목표를 내세웠고 2016년 당시 아베 내각이 발표한 서사이어티 5.0은 초고령 사회 대응과 스마트 사회 구현, AI 사물 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 혁신, 인간 중심의 기술 융합 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기술 패권 경쟁, 지정학적 긴장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국가비전 수립과 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주요 국가비전의 핵심 내용을 통해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 국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합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해양안보 및 무역로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법치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미국, 호주, 인도 등과 쿼드 협력을 강화하며 아세안,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안보 전략의 강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첨단 기술 및 공급망의 자립과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반도체, 히토류, 배터리 등 전략물자의 공급망 자립을 추진하고 양자 컴퓨터, 우주와 사이버 기술 등 전략 기술을 국산화하며 외국 자본의 민감 기술 인수를 제한하는 등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 합니다. 2022년에 제정된 경제안보추진법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신자본주의 정책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제시한 경제비전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구합니다. 내용은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 및 임금 인상 유도,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추진 등을 포함합니다. 넷째, 기술대국 일본의 재건을 추구합니다. 이는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서사이어티 5.0, 즉 AI, IoT, 로봇, 빅데이터 기반의 초스마트 사회를 실현하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기술 등의 민간 R&D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수소, 해상풍력, 원자력 재활용 등 청정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며 2020년에 발표된 그린 성장 전략에 따라 14개 산업을 중심으로 녹색 전환을 추진하며 ESG 투자와 민관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인구 및 지방 균형 전략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며 외국인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이민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출산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과 고령자들의 노동 참여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일곱째, 국방력 강화 및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2022년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에서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증액하고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통해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사이버, 우주, 전자전 능력 강화, 미일 동맹 기반 안보 협력 다변화 등 새로운 안보 영역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요약하면 일본은 경제대국에서 기술혁신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안보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본의 국가비전은 글로벌 기술 경쟁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변화 속에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인접국인 한국에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들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만만치 않은데 핵심 요인들은 인구구조, 경제구조, 정치 리더십, 외교안보 환경, 사회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1.2명 이하로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이며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 의료와 복지 지출 급증, 연금 재정 악화, 내수시장 축소로 인한 성장 둔화 고착화 등 일본의 미래 경제 비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체질이 경제적 비전을 제약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저성장이 지속되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60%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 이하입니다. 혁신 기업이 부족하고 반도체,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구조 개혁이 미흡하고 디지털 전환도 부진합니다. 이는 기술 혁신 국가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국가 전략을 위협하는 요인들입니다. 셋째, 정치 리더십의 침체와 세습 정치가 일본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자민당의 장기 집권 속에서 의원들의 자식들이 지역구를 물려받는 세습 정치가 심화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신속성, 혁신성이 부족하고 이해 집단에 휘둘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강합니다. 낮은 투표율과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따라 개혁의 동력이 결여되고 사회적 합의 능력이 약하며 외교안보 전략에서는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넷째, 기술 주도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전자산업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였으나 이제는 완전 경쟁 체제에 직면했고 반도체, 디지털 플랫폼, AI, 우주항공 분야에서 한국, 중국, 미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R&D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년층 감소 및 해외 두뇌 유출 등으로 인재가 부족하며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혁신을 저해하는 등 위험 요소들이 산재합니다. 다섯째,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센카쿠열도 분쟁이 빈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일 동맹을 믿기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안보 환경은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데 국내에서는 여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위력 증강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존재하고 외교로 풀어나갈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고 있으며 한국, 아세안 등과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는 등 지역 내 외교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여섯째, 사회 문화의 경직성과 쇠퇴 현상이 뚜렷합니다. 청년층은 장기 불황 속에서 미래가 불안하므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성적 차별 문화가 상존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성과 혁신을 수용하려는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저하시키고 사회 통합을 방해하며 외국 인력 활용을 저조하게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일곱째,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 현상이 심각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고 일부 시, 정, 촌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도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사회 인프라 유지가 불가능하며 문화의 다양성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일본은 현재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성숙사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문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력, 사회적 혁신 능력, 개방성과 유연성 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발생시킨 핵심 세력들은 정치권, 관료 집단, 경제계, 사회문화 영역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 전통을 고수하거나 변화에 저항함으로써 구조적 위기를 확대해 왔습니다. 첫째, 보수 정치 엘리트들, 특히 자민당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국가 비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들 중에는 자민당 내 세습 정치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농촌, 노인층, 재계의 이해 집단과 유착하여 구조개혁보다 집권에 주력하며 안정보수 노선을 고집합니다. 아베 신조, 고이즈미 신지로 등 정치 가문 자제들이 공천을 독점하고 당내 파벌을 이루어 서로 거래를 통해 인사와 정책을 결정하며 장기적 국가 비전보다 단기적 생존을 우선시합니다. 이들은 청년과 여성 관련 법안에 소극적이며 육아휴직, 노동시간 단축, 선거 연령 하향 등 개혁에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들은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 재정 균형을 강조하는 등 성장을 위한 투자를 회피합니다. 이 때문에 출산 및 복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며 정치혁신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개혁 추진력이 약하고 미래지향적 외교안보 전략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둘째, 중앙관료 집단, 특히 재무성, 내각부, 문부과학성 등이 과감한 개혁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들은 일본 정책 결정의 실질적 중추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폐쇄적 문화, 정책 지속성 등에 집착하며 변화와 개혁에 아주 소극적입니다. 이들은 내각이 바뀌어도 관료가 주요 정책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행정개혁에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에도 외국인 이주 확대에 반대하는 등 이민 정책을 저지하고 예산 편성권을 독점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력보다 관료의 재량이 큰 상황입니다. 이들은 인구 감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에 소극적이며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여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교육과 이민 정책 개혁을 저지하는 등 막대한 폐단을 초래했습니다. 셋째, 전통 대기업과 게이단렌이 미래 비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 고용과 연공서열 중심의 고용 관행을 고집하며 기술 혁신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질서를 고수하려 합니다. 이들은 신산업 진입에 소극적이며 외국인 채용을 기피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적응할 것을 강조하며 여성 승진에 거부감을 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들 역시 디지털화를 지연시키고 AI 바이오 등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며 외국인 인재 유입을 방해하고 여성과 비정규직 차별을 지속시킨 주도 세력입니다. 넷째, 보수 언론 및 교육제도 역시 일본의 미래에 부정적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요미우리, NHK 등은 영향력이 아주 큰 매체들인데 균형된 보도보다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보도 행태를 보입니다. 특히 국가주의에 편향된 보도로 역사 안보 문제에서 보수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교육은 여전히 당국이 정한 방향에 따라 암기 위주의 교육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토론과 창의성, 개방적 사고와 다양성이 부족한 인력만 양산합니다. 이는 기술혁신 역량 및 첨단산업 경쟁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언론의 행태와 교육제도로 인해 일본 사회에는 비판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국제감각이 부족한 인재들은 사회혁신의 추동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기성세대 및 지역 이익 집단이 일본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치적 영향력이 큰 고령층 유권자들로서 지역 이익에 집착하는 정치 성향을 보이며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악용합니다. 이들의 영향력 때문에 연금과 의료에 편중된 고령층 중심 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늘어나 세대 갈등이 유발됩니다. 지방도시는 생명유지적 보조금에 의존함으로써 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이직과 창업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임으로써 혁신과 도전을 기피하는 정서를 조장합니다. 이들로 인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위축되고 청년층의 희생을 수반하는 복지정책이 추진되며 지방 쇠퇴를 방치함으로써 재정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여섯째, 이민정책과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국가 비전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외국인 유입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거부감이 크고 일본은 단일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정책,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 인재들의 유치 정책을 방해함으로써 다양성 부족 및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는 이민법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며 고숙련 노동자만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외국인 혐오 정서를 확장시키는 극우 매체와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자민당내 세습 정치인들과 그들의 파벌 정치, 변화를 거부하는 관료 집단, 혁신의 소극적인 경제계, 다양성이 부족하고 비판에 인색한 보수 언론,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교육제도, 개혁에 둔감한 고령층과 지역 이익 집단 등이 구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방해 세력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치개혁 방안으로 공천개혁, 정당 내 민주화, 청년 정치 확대, 성과 중심 정책평가제 등이 거론됩니다. 세습 정치를 금지하거나 공천 심사를 강화하는 공천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파벌해체 및 공론형 의사결정 시스템이 당내 민주화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기금 조성, 정당 내 청년 비례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료주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무직 확대, 디지털 행정 개혁, 성과평가제 도입,
정책 실명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정무를 보좌하는 직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료 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며 디지털청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고 관료 채용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성과에 따라 관료를 승진 또는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정책 실명제를 통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계 개혁 방안으로는 성과급 기반 고용제도, 글로벌 인재 채용, 여성 인재 승진 의무화, 오픈 이노베이션 유도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기업의 연공 서열 대신 직무 성과에 기반한 고용제도로 전환하고 외국인 채용 인센티브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며 여성 임원 할당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공동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넷째, 언론 및 교육 개혁 방안으로는 공정성 확대, 토론 중심 교육 전환, 글로벌 시민 교육 확대, 사교육 의존 완화 방안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 문제 기반 학습을 강화하고 젠더, 다문화, 다양성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며 대입 구조를 개선하여 고등교육 진로를 다양화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섯째, 기성세대와 지역이기주의 개혁 방안으로는 출산과 육아 지원을 강화하는 세대 균형 복지, 인구 감소 지역을 통폐합하고 핵심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 거점 전환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 간 복지 및 조세 형평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노년층 재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생산 가능 인구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섯째, 이민과 다문화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으로는 단기 숙련 노동자 유입 제도를 확대하고 다문화 공생정책을 법제화하며 이민청을 신설하여 이민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민자의 권리 보장 기능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외국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 규제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의 개혁 방안들은 대부분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권, 관료 집단, 대기업과 언론 등의 기득권 포기와 오랜 관행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들이어서 저항과 반발이 심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화, 글로벌화의 경랑 속에서 과거의 관행과 제도, 기득권 구조를 유지한 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혁이 거부되거나 늦어질수록 글로벌 기술 강국이라는 국가적 비전과 꿈도 멀어질 것입니다. 전회에 이어 지금까지 한중일 세 나라의 국가 비전과 위험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고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몽이라는 비전과 1대1로 정책을 제시했으며 일본은 아베와 기시다 수상 시절의 신자본주의와 서사이어티 5.0 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짧고 명료한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반면 일본은 국가 비전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가 비전은 국제 질서의 규범 형성 참여 및 자유와 공정의 가치 확산 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중국몽은 중화민족의 부흥과 미국 중심 국제 질서를 대처한다는 목표를 포함하며 일본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 및 기술 혁신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 비전을 위협하는 국내 및 해외 요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정치 분열, 정책 일관성 부족 등 국내 리스크와 미중 갈등, 북한 리스크라는 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전은 매력적이나 실현 여부는 정권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큽니다. 중국은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적 불만, 체제의 경직성 등 국내 리스크와 미국과 서방의 견제와 디커플링, 국제적 비호감 등 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내부, 외부의 리스크가 모두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일본은 인구 절벽, 정치적 정체성 결여, 관료주의 등의 국내 리스크와 대외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혁신 속도가 느리다는 리스크가 존재함으로써 안정성은 높으나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체제의 근본적 변화, 기득권 포기 등을 요구하는 이런 개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세 나라의 미래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